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모든 국어 자료, 거의 모든이죠.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뭐를 봐야 되느냐, 요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효율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약간 예상되는 비판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 문제예요. 이게 아, 이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을 우리가 풀 때 보통은 그 카이스에서 평가원 홈페이지가 이제 요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인쇄를 하지 않고 뭐 시중에 서점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기출 문제집의 종류라고 한다면 뭐 마달이나 마더텅이나 매산비나 뭐 매산문이나 자이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뭘 사도 상관없고 안 사시고 그냥 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보통 이 기출 문제들이라고 하면 편집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연도별 편집 방식이 있고 영역별 편집 방식이 있거든요. 연도별 편집 방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이제 최신 연도부터 관연도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돼요. 영역별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되긴 되는데 연도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화장 문학 언매가 한 세트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형식 1번부터 45번까지. 근데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는 물론 최신 연도부터 해서 관연도로 배열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독서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되어 있거든요. 나눠져서 돼 있어요. 문학 같은 경우는 뭐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연습할 때는 무조건 영역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영역별로. 연도별로 편집된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감각이 안 잡힙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질적인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분석을 하다 보면 어, 공통적인 어떤 분석 방법 같은 게 있어요. 특히 그 감각 같은 건 이렇게 인문이면 인문,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이런 식으로 같은 영역의 지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풀 때 이제 그런 감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아,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념 없이 연도별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감각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 대비 학습량 대비 성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반에 공부할 땐 영역별로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됐다. 그리고 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수능에 임박해졌다. 그러면 상반기엔 영역별, 하반기엔 연도별로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자녀분의 성적이 등급이 몇 단계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기출인데 교육청 기출은 사실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완전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교육청이라는 네임밸류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지문의 그 길이가 길고요. 기본적으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많이 담겨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보가 뭔가 유기적으로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에 비해서 유기적이지가 않고 뭔가 그냥 정보가 마구 눌려져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가원 수능 기출을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좀 양적인 공부로 넘어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되겠냐 하면 교육청 기출을 보셔도 괜찮기는 괜찮지만 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안 풀려서 뭐 다른 걸 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리트인데 리트에 대해서는 뭐 참 말이 많죠 사실.
참 말이 많습니다. 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나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은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석도 힘들고 설명도 안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리트라는 게 뭐냐면 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로스쿨 있죠. 로스쿨을 합격하기 위한 시험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유형 같은 게 수능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사회과학 기술에서요. 어, 만약에 리트를 정 풀고 싶다면 인문지문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풀어볼 만합니다. 이건 이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어요. 보통 요새 이제 수능 트렌드가 추론 능력을 굉장히 많이 묻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트는 추론 능력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인문이랑 문학 쪽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과학 기술에서는 추론 능력보다는 평가원에서 물론 추론 능력도 요구하긴 합니다만 리트만큼의 추론 능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지문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지 여기에 있는 건 거의 지문 밖에 있는 정보로 설명을 해야 가능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 기술은 그 추천해 드리지 않고 평가원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인문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트의 유형과 유사하게 추론 능력을 좀 많이 묻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변증법 지문도 그렇고 작년 6평의 인과 지문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실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감 모의고사와 간슬계, 한수 모의고사와 한주, 예전엔 한수 달이었는데 지금 한주로 바뀌었습니다. 상상 모의고사와 상상력이 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는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이제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감 모의고사하고 간슬기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독서에 대한 뭐 연계율, 연계 적중률이 좋은 편입니다. 연계 적중률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질적인 공부를 잘 못한다. 올해 내가 이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혹은 올해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감 모의고사와 간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감 모의고사 정도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에 어떤 작품이나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었나 이것만 체크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한수 모의고사와 한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뭐랄까 과거의 어떤 수능 느낌이에요. 네, 느낌상 뭐 요즘 트렌드를 막 담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옛날 수능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괜찮아요. 예, 괜찮긴 한데 이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 그리고 교육청 기출 뭐 요런 거 풀었을 때 점수가 좀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한다면 굳이 풀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문학보단 독서 쪽이 좀 낫습니다. 독서 쪽이 좀 나으니까 독서 부분에서 약한 친구들은 한 수를 추천할 만합니다. 상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학이 좀 좋아요. 문학. 그래서 문학 부분 약한 친구들은 상상을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뭔가 올해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런 친구들은 이감, 그리고 독서 쪽이 좀 약하다. 한수, 문학 쪽이 약하다. 상상. 전 다 약한데요. 그럴 경우엔 다 약하면 이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을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리턴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약한 게 나올 때까지는 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하고 답이 다 외워지고 지문이 다 외워져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분석을 하셔야 하고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설틱해요. 예, 사설틱해요. 정보량이 많고 기본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 위의 것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면 할 만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원준, 김승리, 전영태, 뭐 그리, 임강민철, 유대종, 뭐 서바, 엑셀 이건 대선 건데 이런 모의고사들도 사실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랑 이제 일맥상통하거든요. 먼저 항상 중요한 건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 그 다음은 교육청 기출. 근데 교육청 기출 자체도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리트 중에서 인문이랑 문학 파트 정도 풀면 충분해요. 그리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뭐 뒤에 써놓긴 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특이랑 수능 완성은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특 독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지 마시고 배경 지식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배경 지식은 필요해요. 어쨌든 독서에서. 그래서 배경 지식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문제는 버리셔라. 문학은 문제도 풀어도 되는데 기출 문제를 먼저 잘 분석한 다음에 문학을 풀어야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특은 보셔야 하고, 수능 완성 정도는 우리 인간적으로 다 우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 이런 사설 모의고사는 목적성에 따라서 이감함수 상상 같은 경우 목적성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바탕이나 그 이외의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너무 많고 좀 사설 오브 사설이라서 크게 푸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제 풀어야겠다면 목적성을 낯설음에 적응하는 용도, 낯설음에 적응하자. 처음 보는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이 정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AT나 행정고시 시험이죠. 이건 정말 전혀 볼 필요가 없고요. 경찰대 같은 경우도 경향성이 잘 안 맞아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좀 풀어볼 만은 한데 그래도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위에 이런 모의고사들보단 사관학교 모의고사 좀 더 나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그런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출제한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천한다면 평가원, 수능, 교육청, 리트, 사관학교 이게 우선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이 이감 한수 상상을 목적성에 맞게 해보시고, 여기에서도 뭔가 안 채워지거나 혹은 이걸 다 봐도 할 게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는 친구들은 밑으로 넘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프 모의고사나 이투스나 뭐 메가스터디 모의고사나 EBS 모의고사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얘네들도 어쨌든 사설이에요. 사설이고 크게 그렇게 점수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금 제 말을 듣고 굉장히 안도하고 있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혼란스러운 경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뭐 현장에서 이제 이런 모의고사들을 안 본다고 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파악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이라는 건 먼저 지문 분석도 해야 하고 선택지 분석도 해야 되고 발문 분석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지문 분석만 하세요. 문제를 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문이 익숙해지면 그때 문제풀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문제풀이를 한 뒤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바로 해설지를 보고 이제 이해도를 점검하는데 바로 해설지를 보지 마세요. 수학 공부를 하는 거랑 유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어때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지 바로 안 보잖아. 생각을 해보잖아요. 국어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찰과 반성을 하셔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풀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후에 바로 해설지를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성찰과 반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약점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이 지문을 풀면서 어떤 게 부족했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지문에 약하고 또 어떤 문제 유형에 약한가를 분석하셔야 되고 그걸 노트에다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합니다. 예전에 뭐 축구 선수들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이나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의 훈련 노트 같은 것들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훈련 노트에 보면 뭐 일자별로 약점이 분석되어 있고 뭐 어떤 큰 경기가 치러졌을 때 본인이 약점 분석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평가원이나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수능 기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게 약한가를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셔야 되고 그걸 누적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점이 세부적으로 잡히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목적성에 맞게 연계 적중률을 집중해서 볼 거냐, 독서에 집중할 거냐, 문학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시간 관리에 집중해 볼 거냐, 낯설음에 적응해 볼 거냐, 이런 식으로 목적성을 정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빠르게 전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도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뵙고 싶다는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렸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